혹시 최근에 딱 3개월 만에 주가가 130%나 뛴 회사가 있다면 그 배경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이 MP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입니다. 네, MP 머티리얼즈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국 안에서요, 희토류를 직접 캐고 또 그걸 가공까지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희토류, 이제는 먹부에 익숙하실 거예요. 그쵸? 네, 맞아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뭐 기본이고 심지어는 첨단 미사일 같은 국방 기술에도 꼭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현대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핵심적인 원자재죠. 근데 이 희토류 시장 공급망 구조가 이게 좀 재밌어요. 지금 보면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뭐 압도적인 부분을 중국이 꽉 쥐고 있거든요. 네, 그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거 중국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다. 좀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꽤 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거기서 미국 본토에다 기반을 둔 이 MP 머티리얼즈의 어떤 전략적인 가치랄까. 이게 확 부각되는 거죠.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 뭐 이런 측면에서요. 안정적인 공급처, 중국 외의 공급처.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MP 머티리얼즈 주가가 최근에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그 이면의 요인들을 좀 면밀히 뜯어보고 이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때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실 수 있을지 그걸 좀 같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볼 게 아니고요. 석 달 사이에 주가가 130%.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상승인데요. 뭐가 이렇게 폭발적인 움직임을 딱 만들어낸 걸까요? 그 기폭제.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었죠. 우선 미국 정부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이 소식이 컸고요. 아, 정부 투자가 있었군요. 네, 규모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또 세계적인 기업이죠. 애플하고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죠. 와, 정부에 이어서 애플까지. 그렇죠. 이런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약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자금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IPO, 그러니까 회사가 처음으로 일반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모으는 거, 그걸로 15억 달러를 모았다. 네, 맞습니다. 그 15억 달러라는 자금 조달 규모가 사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아니, 왜 정부랑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섰냐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희토류가 그냥 단순한 산업 원자재가 아니라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전략 자원이기 때문이에요. 아, 전략 자원. 네, 그런데 그 공급망이 특정 국가, 그러니까 중국에 너무 심하게 쏠려 있다는 거, 이건 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걸 무기처럼 쓸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과거에 몇 번 있었죠. 뭐 무역 분쟁이나 외교 갈등이 생기면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바로 이런 지정화적 맥락 속에서 미국 안에다가 독자적인 희토류 생산 그리고 가공 능력까지 갖추려는 MP 머티리얼즈는 그냥 단순한 기업 이상인 거죠. 뭐랄까, 중국 의존도를 확 줄일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대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 투자나 애플 계약은 그냥 돈만 보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전략적인 중요성, 이걸 시장이 다 알아봤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로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지원이 따르는군요. 아, 그런데 여기서 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뉴스도 좋고 전망도 밝아 보이는데 막상 MP 머티리얼즈의 현재 재무 상태를 딱 들여다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현실은 또 다르죠. 회사가 아직 이익을 못 내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막 사업 시작하는 뭐랄까 스타트업 단계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직은 적자 상태죠. 그러면 IPO로 모았다는 그 15억 달러, 그 막대한 현금은 지금 당장 어디에 쓰고 있는 걸까요? 당장 수익 내는 거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 15억 달러 대부분은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 창출을 위한 기반, 그걸 닦는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반을 닦는다. 네, 구체적으로는 희토류를 캐고 그걸 또 분리하고 가공하는 데 필요한 아주 큰 규모의 설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새로 짓고 또 늘리는 데 쓰는 거죠. 이걸 이제 재무 용어로는 자본 지출, 영어로는 캐펙스라고 부르는데요. 아, 캐페렉스, 설비 투자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미래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활동인 거죠. 근데 이런 종류의 중공업 설비 투자는요, 이게 뚝딱하고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루장 짓는 게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땅 사고, 설계하고, 짓고, 또 시험 가동까지 하려면 정말 수년의 시간하고 막대한 자금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 아주 긴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시장은 벌써 MP 머티리얼즈가 미래의 히토류 공급망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주가에 막 반영을 했는데 실제 회사 운영은 이제 막 땅 파고 공장 짓기 시작하는 그 단계에 있다. 이런 거네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와, 그럼 미래에 대한 기대랑 현재, 현실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 그리고 돈 들어가는 문제. 이 간극이 꽤 크겠는데요. 그렇죠. 그 간극이 존재하는 거죠. 이걸 이제 재무제표 관점에서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회사의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보여주는 거. 네, 대차대조표라고도 하죠. 네, 그거 보면 IPO로 돈이 왕창 들어왔으니까 자산 항목, 특히 현금 보유액이 확 늘어서 겉보기에는 되게 튼튼해 보일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강점이죠. 현금이 많으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벌고 얼마나 썼나 보여주는 표를 보면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아, 손익계산서? 여기서는 안 좋게 나온다. 그렇죠. 대규모 설비 투자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감가상각비 같은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팔지를 못하니까 수익은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손실, 즉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아,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버는 돈은 아직 없고. 네. 그런데 시장은 이런 단기적인 손실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히토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그 잠재력, 즉 미래 가치를 현재 주가에 미리 당겨와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 이게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MP 머티리얼즈 주식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어떤 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핵심 딜레마는 아마 이걸 것 같아요. 단기간에 주가가 확 올랐으니까 일단 이익 실현하고 나올까? 아니면 이 회사의 그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 그걸 믿고 좀 더 기다려볼까? 네, 그 딜레마죠. 결국 시간, 나의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 이게 이 딜레마를 푸는 열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정말 그 장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MP 머티리얼즈의 진짜 가치가 발현되는 건 뭐 단기적인 주가 등락보다는 앞으로 몇 년, 어쩌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거든요. 10년 이상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을 만들려는 요구는요, 앞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점점 더 필요해지겠죠. 만약에 MP 머티리얼즈가 계획대로 생산 시절을 성공적으로 다 짓고 안정적으로 좋은 품질의 히토류를 생산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간다면 와, 그 성장 잠재력은 현재 시장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대박이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요. 이런 큰 프로젝트에는 늘 실행 위험이라는 게 따라다니거든요. 시설 건설이 생각보다 늦어지거나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기술적인 문제에 딱 부딪힐 수도 있고요. 또 히토류 자체의 국제 가격 변동성. 이것도 무시 못할 변수예요.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위험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잠재적인 보상과 또 내재된 위험 요인들을 아주 냉정하게 저울질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과연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는 이 높은 가치,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이런 미래의 잠재력과 위험 요인들을 다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직도 더 오르거나 내릴 여지가 남아있는 걸까? 하는 점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 보겠습니다. MP 머티리얼즈, 히토류라는 전략적 자원의 중요성, 그리고 미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의 지원, 이런 것들 덕분에 시장이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주가 급등은 이런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기대감이 크죠.
하지만 동시에 이 회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는 단계는 아니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사업 기반을 이제 막 만들어가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좀 길게 보고 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인내가 필요한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긴장 관계는 결국 그거죠. 현재 시장이 매기는 높은 가치 평가랑 아직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는 미래의 잠재력, 그 사이의 줄다리기, 그리고 이 모든 걸 둘러싼 지정학적인 환경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바라보는 투자자 여러분의 시간 지평, 즉 투자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중요성, 이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 보느냐, 장기로 보느냐. 네,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정말 몇 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MP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에 대한 평가는 정말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MP 머티리얼즈라는 흥미로운 기업, 또 그 배경에 있는 히토류 산업, 그리고 지정학적인 역학관계, 이걸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나눈 얘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단순히 지금 얘기하는 공급망 다변화 요구 이거 말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시간을 놓고 봤을 때 MP 머티리얼즈 같은 히토류 기업의 수요나 가치 제한 자체를 근본적으로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예상치 못한 기술적 또는 지정학적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변수라. 예를 들면 히토류가 전혀 필요 없는 혹은 훨씬 덜 필요한 대체 신소재 기술이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국가 간의 협력 구도나 혹은 반대로 더 심각한 갈등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고민해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